여러분 안녕하세요. 꽃보다 아찌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지금 사이버 세상이 더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겠죠. 지금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는 사이버 세상이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부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차마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할 만한 사람도 사이버상에서는 경각심 없이 저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범죄는 아닌데 그냥 좀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례를 들면은 모바일 게임 현질 있잖아요. 현질을 잘 아시죠? 뭐 경험해 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10,000원, 20,000원 아끼는 사람들이 그렇게 절약하는 분들이 그 모바일 게임 현질에 한번 빠지면 경각심 없이 그냥 버튼 한번 누르면 결제가 되니까 경각심 없이 아이템을 사겠다고 뭐 5만원, 10만원씩, 20만원씩 지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범죄라는 게 아니라 사례를 든 거예요. 사이버라는 이 공간 속에서 얼마나 경각심이 없어지는가. 현실에서 우리가 막 뭐 사러 다닐 때는 음식 뭐 식당이 어디가 더 싸지 이런 거 알아보던 사람들도 막 지르는 거야, 사이버상에서는. 그러고 나서 카드값 보고 뭐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사이버상의 범죄도 마찬가지예요.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범죄하고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사람들도 사이버상에서는 아무 경각심 없이 너무 문턱이 낮아요. 접근성이 쉬워. 버튼 한 번에, 링크 한 번에 이렇게 되니까 접근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버 폭력도 생기고 사이버 성범죄도 많이 생기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 성범죄를 안 할 것 같은 사람들도 너무 쉽게 여기에 지금 같이 연루가 되는 거예요. 같이 동참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키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모조리 다 범죄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오늘 하는 얘기가, 내가 오늘 듣는 얘기가 다 범죄구나라는 경각심을 가지시면 돼요. 혹시 뭐 여러 가지 단어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루밍이나 딥페이크, 성착취 영상 이런 것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루밍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좀 모르겠어요.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가평 계곡 익사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그거 저는 얼마 전에 접하고 깜짝 놀랐는데 한 40대 정도 되는 40살 정도 되는 대기업 연구원이 가평에 있는 계곡에서 익사한 사건인데 안타까운 사건이죠. 근데 이게 왜 화제가 그렇게 됐느냐. 일단 그분 와이프분이 보험금을 다 가져갔는데 그분 와이프분이 사망한 남편하고 동거를 한 게 아니라 아예 남편이 해준 돈으로 결혼하자마자 다른 남자하고 같이 살고 있었고요. 그 증언도 확실하고 다른 남자하고 같이 살고 있었고 남편한테 돈만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심지어 그 사망한 날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고 해요. 그날 사망하지 않으면 이제 보험금을 못 받는다고 해요. 자, 거기다가 대기업 연구원이라는 분이 그 아내분한테 돈을 다 주는 바람에 같이 살지도 않는 딴 남자랑 사는 그 아내한테 돈을 다 주는 바람에 컵라면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친구한테 연락을 했다고 해요. 야, 컵라면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그런데 뭐 몇천 원만 달라고 연락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분이 사정이 딱해 보니까 10만 원을 보냈더니 얼마나 검소한 분이냐면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컵라면 사 먹을 돈만 남기고 다시 다 보냈대요. 그렇게 씀씀이가 검소하고 그런 분이 돈 없이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면서 대기업 다니면서도 그리고 나중에는 장기 매매 이런 것까지 검색을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걸 자기랑 살지도 않고 딴 남자랑 사는 그 와이프한테 준 거죠. 마지막에 사망까지 하면서 보험금까지. 이해가 안 가죠.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루밍이라는 게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어떤 심리를 가지고 그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범죄인데 특히 성범죄에서 많이 활용이 돼요. 디지털 쪽에서도 디지털 성범죄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이게 분명히 범죄예요. 얼마나 끔찍해.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청소년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성범죄에 활용한다고 생각해봐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범죄가 맞죠. 맞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주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해를 못 해주는 거지. 야, 그러면은 이런 반응이 나오잖아요. 야, 그러면 진작 신고하지. 이제껏 그렇게 지내놓고서 왜 이제 와서 신고냐. 이런 반응이 나와서 피해자들이 2번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루밍이라는 거는 상대방을 의지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의 심리를 가지고 온갖 범죄, 특히 여기서는 성범죄, 디지털 쪽에서도 굉장히 활용되고 있고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 아주 안 좋은 범죄고요. 딥페이크라 함은 주변 사람들 얼굴에다가 사진 같은 거에다가 뭐 안 좋은 사진 같은 거를 합성해가지고 그렇게 유포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그런 게 지금 딥페이크고, 성착취 영상은 사실 뭐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얼마 전에 엠번방 사건 때문에 화제가 돼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 이건 분명히 범죄라는 거를 인식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뭔가 애매모호하잖아요, 지금 뭐. 자, 성착취 영상이라는 거는 그걸 봤어. 어때? 자, 이건 보면 어때요? 지금 이게 내가 무슨 실제로 성범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그루밍도 이게 지금 내가 억지로 성폭행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쨌든 자기 의지에 의한 거 아니냐. 애매한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이 딥페이크라는 건 어때? 그냥 장난 아니냐. 장난친 거 아니냐. 이런 것들 때문에 범죄라는 걸 인식시켜주기 위해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디지털 성범죄와 일반 성범죄의 차이는 가장 중요한 거는 경각심의 차이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오히려 더 피해가 커질 수가 있어요. 불특정 다수에게 유출되기 때문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심각한, 더 치명적인 피해를 낳을 수가 있어요. 피해가 더 확산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사진을 찍으면 범죄냐? 이 개념부터 분명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동의 없이 촬영했어. 범죄일까요? 범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정답은. 사실 명확한 기준이란 걸 찾기는 어렵고요. 그때그때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분명한 어떤 잣대 중에 하나는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촬영을 했으면 촬영 자체만으로 범죄가 됩니다. 모호하죠, 그렇죠? 모호해. 성적인 의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어 보이는 사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누군가 동의 없이 촬영이 되었지만 단체 사진을 찍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나왔다든가, 아니면 누가 봐도 포커스는 풍경이나 배경, 길거리에 맞춰져 있어.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의도치 않게 나왔는데 약간 뭔가 사진의 구도나 그런 게 좀 애매모호해. 그런 경우에도 일단은 단체 사진이라든지 풍경이나 배경을 찍는 사진 같은 경우엔 일단 성적인 의도에서 좀 벗어나기가 쉽겠죠, 그렇죠? 자, 촬영의 경우에는, 단순 촬영의 경우에는 성적인 의도가 있냐 없냐로 범죄냐 아니냐로 이렇게 갈리지만, 유포를 하게 되면 이제 이게 범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유포를 하게 되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고요. 촬영 자체만으로는 범죄가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디지털 성범죄라면 결국에는 정의를 내리면 그렇죠. 상대의 시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사이버 공간에서 유포, 협박, 성희롱을 하는 거죠. 그렇죠? 성희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성희롱이 참 모호해요. 원래는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누군가를 성희롱하게 되면은 죄가 될까요?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언어적으로 성적인 희롱을 했어. 이거는 형법상 성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기보다는 모욕죄라든지 다른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말로, 성희롱은 말로 하는 거잖아요. 언어로. 자, 일반적으로 성희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형법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이라든지 또는 뭔가 그런 권력 관계에 있는 학교에서 교사하는 학생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다만 사이버 관련된 무슨 메시지, 전화 통화, 뭐 톡, 뭐 그런 걸로 성희롱을 하고 뭐 이렇게 그 뭐지 수위가 높은 사진을 보내거나 하면은 그런 건 성희롱이 또 돼요.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자, 결국에는 이런 행동들로 인해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거죠. 치명적인 피해예요. 예전에 제가 학생 때쯤에 뭐 청소년 때 무슨 양 비디오 해가지고 유명인들이 좀 비디오나 이런 성적인 영상들이 유포가 됐었거든요. 이거 정말 심각하겠죠. 사실 그 분들이 무슨 불법적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연인 관계 또는 뭔가 서로 동의하에서 어떤 성적인 행동을 한 건데, 근데 그거를 몰래 촬영해서 그게 유포된 거예요. 자기가 온통 어떤 뭐 적나라한 모든 게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외국으로 아예 떠난 분도 계시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유명인이란 입장에서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외국으로 가셨던 분은 몇 년 전쯤에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딸이 있는데 혹시라도 자기의 예전에 그런 영상을 딸이 사춘기, 아직 많이 어리지만 사춘기 때 그런 거를 듣게 되거나 자기 엄마가 그랬다는 뭐 영상을 보게 되거나 하면은 애가 얼마나 충격받을지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하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디지털 성범죄에 이렇게 큰 문제점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현실에 있는 성범죄보다 더 문제될 수 있는 건 직접적인 신체적 가해 없이 발생하지만 무제한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피해가 영구 삭제가 어렵기도 하고. 자, 그나마 국내에 기반을 둔 사이트 같은 경우에, 서버 같은 경우엔 삭제를 요청하면 삭제를 해주기도 해요. 그런데 해외 기반을 둔 사이트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통제가 안 되거든요. 오히려 그걸 삭제하려면 거액의 돈을 요구하기도 해요. 이게 우리나라 법이 꼭 거기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각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원래 국제법상에서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입법은 할 수가 있죠. 근데 상대방 다른 나라에서 집행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국제법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까지 있냐면, 성범죄하고는 상관없지만 국제적인 뭐 집단 살해를 한 범죄자를 우리나라로 데려와서 재판을 하겠다. 니네 나라에 있는 집단 살인범을 정말 시대의 악마를 데려와서 재판하겠다라고 주장을 해도 이런 경우도 국제적인 문제가 되긴 해요. 상대방 국가에서 안 주려고 하고. 그런데 타국에 서버를 둔 이 불법 영상들을 지우기가, 삭제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자, 이렇게 불법 촬영 경우처럼 불특정 다수가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자기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인지하기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제가 예전에 그 솔로워즈라고 미팅 프로그램이에요. JTBC에서 했던 50대 50 미팅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나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긴장해서 제가 그걸 프로를 봤는데, 실제로 방송될 때 봤는데 너무 얼굴이 후끈해지는 거예요. 너무 제가 긴장해가지고
못난 모습만 보인 것 같아서 너무 창피한 거야. 그래도 그런 멀쩡한 프로그램 나왔을 때도 한 일주일간은 너무 창피해가지고 누가 알아볼까봐 다니기가 힘들었는데, 근데 그런 심각한 영상들이 돌아다니는 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거 일단은 제 남녀 구별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현실적으로 이런 디지털 성범죄의 이런 불법 촬영의 피해자가 대부분이 거의 압도적으로 여자잖아요. 여성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공감이 안 되는 남자분들이 있을까봐 역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이 시간은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모두가 공감을 해야 돼. 그래서 역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됐던 사건이 있어요. 몽캠피싱이라고 아세요? 무슨 랜덤 채팅이나 이런 데서 막 만나가지고 그 랜덤 채팅의 상대방 여자가 사실 여자가 아닌 것 같은데 여자를 위장한 남자가 좀 뭔가 수위가 높은 대화를 하고 싶다고 자기가 원하는 채팅 쪽으로 가자고 링크를 줘요. 그래서 거기서 그 링크를 타고 와서 본캠을 해요. 막 저기 얼굴도 다 나오게끔 그 남자가 거기 낚인 남자가 피싱에 낚인 남자가 얼굴도 다 나오게끔 자기가 막 알몸을 드러내고 뭔가 뭐 그런 뭐 행동들을 해요. 행동들을 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상대방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네 영상 다 녹화됐다. 얼굴이랑 몸 다 나온 영상 녹화됐고 그리고 네가 타고 온 링크 때문에 네 핸드폰은 지금 다 해킹됐다. 네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 연락처를 우리가 다 가져왔다. 거기에 지금 네 얼굴까지 다 나온 알몸 영상, 네 가족들, 친구들, 저장되는 모든 사람에게 뿌리겠다. 돈을 내놔라. 이렇게 협박하는 사건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돈을 줘도 다 끌려다녀요. 이거 얼마나 사실 생각해봐. 여러분 휴대전화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의 그 모든 게 드러난 영상이 다 가는 거야. 얼마나 끔찍해요. 그렇죠? 그래서 끌려다니면서 돈을 주면은 계속 더 큰 돈 요구하고 결국에 퍼뜨린 경우도 많은데 이것 때문에 자살한 분도 계시고요. 그렇죠?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지 알겠죠?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자, 그리고 이제 2차적인 가해가 무수한 가해자들이 생기죠. 이제 무덤덤한 거야. 댓글이나 성희롱, 댓글이나 뭐 이런 다운로드, 촬영, 시청 이런 걸로 저기 무수한 가해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웃겨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 세계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있어. 그러면 그 성폭행 피해자한테 손가락질하고 뭐 야 나도 야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진짜 악마 같은 얘기를 할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누가 봐도 성범죄의 피해자 관련된 영상인데도 거기에는 막 댓글을 쓰는 거야. 막 더 이제 가해를 하는 댓글들을 쓰는 거예요. 이게 사이버 범죄의 문제성이에요. 경각심이 없는 거야. 죄책감도 무뎌지고. 현실 세계에서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성범죄 피해자한테 그런 식으로 성희롱을 하면서 희롱을 하면서 이거는 진짜 심각한 악마 같은, 사실 그 정도까지 악마 같은 사람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왜 사이버상에서는 다들 댓글로 성희롱을 쓰고 다들 돌려보고 하냐고요, 그런 것들을. 자, 그리고 이제 죄책감이 적어지고 가해자 연령도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이번에 그 엠번방 사건도 다 어린 좀 나이가 그렇게 어리다 뭐 많지는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참 정말 충격적이었고. 자, 그리고 성착취물 같은 경우는 영상에 등장하는 대상자가 뭐 일단 착취를 당하는 거겠죠. 협박을 당했든 뭘 하든 간에 불법 성적인 촬영물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로 조종당하거나 협박당하기도 해요. 관련된 법률들이 많죠. 성폭력 처벌법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아청법이라고 알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형법 등 관련된 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예전부터 불법 촬영물이 굉장히 많이 유통되는 사이트도 있었고요. 이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폐쇄가 됐어요. 그리고 요즘 웹하드 같은 데서도 조직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 음란물들이 많고, 연예인 단톡방 사건도
말이 많았죠. 문제가 많았던 사건이고 이제 N번방으로 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더 인식이 되게 되었는데, 불법 촬영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는 행위죠. 이런 경우는 몰카라는 단어를 쓰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몰카는 사실 여러 가지 상황에 쓰이잖아요. 좀 재밌는 영상 같은 것도 몰카라고 쓰이고 몰래카메라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몰카라는 용어가 너무 우리에게 경각심을 덜어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불법 촬영이라고 우리가 다 같이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동의를 받지 않고 유포하거나 재유포하는 것들, 유통하거나 공유하는 사업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자, 온라인 그루밍 같은 경우에는 심리가 이런 거래요. 이 피해자를 고르고 이제 그 신뢰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심지어를 의존하고 있다는 걸 통해서 성적 학대나 성착취 행위를 하는 건데, 자, 이제는 나중에는 이것들이 결국에는 협박이나 회유로 이어지고 성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통제를 당하면서. 근데 주변에서 이거를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예요. 왜 그때는 가만히 있었느냐. 이런 관념에서 벗어나야지 우리가 이 그루밍이란 거의 심각성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요. 심각성을 인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가평 계곡 익사 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대기업 연구원까지 할 정도고, 그리고 나이도 40살 정도면 똑똑하고 나름 똑똑하게 사고를 할 줄 알고 성인인데 왜 저렇게 당했을까? 라는 걸 내 기준에서, 야, 나는 저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기준에서만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뭐 여러 가지 뭔가 심리적인 문제들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괜찮죠. 그렇게 생각해주고 범죄라는 걸 인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제 처벌을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가 기억나나요? 지금 우리가 지금 했던 얘기들 중에서. 이제 사실 저는 여기 했던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도 기억을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딱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경각심을 가지자. 이 경각심을 가지는 게 여러분들이 언젠가 직간접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가 될 수도 있을 뻔한 상황, 피해자가 될 수도 있을 뻔한 상황이 눈앞에 직면했을 때, 아, 그게 범죄였지 라는 경각심을 가지면 이제 거부할 수가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게임 현질하듯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뭐 클릭 한 번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제 범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히려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보다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서 올바른 디지털 문화, 올바른 성문화, 올바른 디지털 성문화에 대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교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